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 밤 7시 11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PPI 지표 발표가 좀 서프라이즈 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때문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일단 오늘 아시아장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어젯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한중일 다 빠졌습니다. 오늘 한국장이 좀 많이 빠지긴 한 거예요. 사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일본은 0.1% 빠졌고 중국은 0.2%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게 아니죠. 오늘 유달리 코스피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제 생각에 이거는 그 옵션 만기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어제가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한번 내팽개치고 싶었는데 옵션 만기 이벤트 때문에 파생 상품에 관련된 이익 때문에 이 만기주에는 한국장을 패대기 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만기가 끝나고 나서 패대기 쳤구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하여튼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 없고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근데 요즘에 이 분위기가 참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묘합니다. 유럽은 보시면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유럽은 테이퍼링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오늘도 보시면 독일 0.4%, 영국 0.3%, 프랑스 0.3%. 하여튼 요즘의 특징은 그 미국이 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그 유럽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온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래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 작년에 작년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가 박살이 나고 지금 이제 회복을 하는 단계인데, 정확한 그림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느낌적인 표현을 하자면 여기가 이제 코로나 직전 경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부 괜찮은 나라들은 벌써 이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죠. 그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IMF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걸 보면은 유로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기 충격에서 다 회복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생겨나냐. 미국은 너무 잘 나가서 경기 과열 우려가 생겨서 긴축 우려가 생기고 있죠. 그로 인해서 계속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부양책을 4조 원을 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그렇게 4조 원을 푼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왜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되냐? 결과적으로 돈을 풀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것 때문에 달러가 일단 강한 것 같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긴축 우려, 그것 때문에 달러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거고. 하여튼 미국이 너무 강하다는 게 요즘 문제죠. 그래서 달러가 강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제 달러가 강해지고 이렇게 그 유로존은 못 나서, 유로존은 계속 유동성을 써야 되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는 나타날 거고,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달러 강세가 일어나면 원래 미국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전 세계 다른 나라 증시들은 악영향을 받는 게 좀 일반적인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왜 요즘에 유럽은 이렇게 강하게 버티지? 솔직히 이거는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강한 것은, 이것은 페이크일 것인가, 아니면 진짜 유럽이 다른 어떤 제가 아직 모르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참 이렇습니다. 한국 시장은 낮에 분위기 안 좋죠. 근데 밤에 돼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장을 보면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이게 참 우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다 같이 움직이면 정말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 상승을 한다. 오늘 한국이 오르고, 오후쯤 되니까 유럽이 오르고, 밤 되니까 미국이 오르고, 이러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낮에 한국은 자빠지고 밤 되면 유럽은 오르고 미국은 약간 비리비리하거나 오르고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정말 헷갈릴 수가 있죠.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이 역대급으로 비싼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떤 지나친 우려나 걱정은 일단 좀 넣어놓고 보이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장 같은 경우는
강하잖아요, 주식이 아무튼. 그러니까 뭐 심증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심증상으로는 긴축 우려 때문에 뭐 결국 미국도 꺾이고 유럽도 꺾일 거야 라고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은 타이밍은 어쨌든 지금이 아닌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나 유럽은 내가 뭐 숏을 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아직 신호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쪽 이런 쪽은 좀 약하잖아요. 약한 친구들은 어쨌든 지금 눈에 보면 보이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어떤 지지선들을 붕괴시키고 뭐 무슨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환율이 오른다든가 원화가 약세라든가. 그럼 이제 약한 놈들은 뭐 숏을 잡아갖고 후드려 패시든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놈은 내버려 두고 약한 놈을 후드려 까는 방법으로 하여튼 그래서 좀 각계로 대응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전부 다 키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녁에 미국이 올랐네, 유럽이 올랐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뭐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뒤통수 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침 9시가 돼서 장을 열어봐야 안다라는 거죠. 이게 좀 아무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디커플링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미국과 전 세계 디커플링 정도가 아니고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다 따로 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일단 좀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충분히 한번 드린 것 같고요. 참고로 참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용지표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일주일 전에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결국 이번 주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일주일을 복습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고용지표 7월달 고용지표인가 뭐가 나왔는데 그게 90만이 나왔죠. 예. 신규 일자리가 90만 개가 생겼대요. 80만 개만 생겨도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클라리다 부의장인가가 그랬는데 90만 개가 나옴으로 인해서 거기서 긴축 쇼크가 확 세게 나온 겁니다. 물론 이번 주에 나오는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이런 지표들은 그냥 뭐 적당히 시장 기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정도로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아무튼 그런 잔잔한 지표들의 영향보다는 이번 주에 결국 지나고 보니까 코스피가 이런 개박살이 나고 뭐 이랬는데 이건 아무튼 그거의 영향인 것 같다. 결국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고용지표가 거기에 대한 긴축 쇼크가 일주일 내내 반영된 것 같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일주일 전에 그 지표 때문에 이런 뉴스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 것이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내 테이퍼링, 그죠?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연내 테이퍼링이란 이야기는 상당히 매파적인 몇몇 사람만 했던 주장이라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죠? 아시다시피 땡땡 연은 총재, 각종 지역의 연은 총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연내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몇 명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명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요즘은 보시면 그죠? 연준 인사 18명 중 절반 가까이 테이퍼링 찬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이 모든 움직임의 원흉이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테이퍼링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 테이퍼링 이야기를 언제 할 거냐. 9월 FOMC에서 할 건데 9월 마지막 주인가 그래요, 그게.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8월 13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이 한 달 남은 사이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아마 사람 피곤하게 갖고 놀 겁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고용지표 나오고 물가지표가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거 좀 좋게 나오면은 긴축 우려다 이러면서 와 하고 또 그게 좀 안 좋게 나오면 야 다시 긴축 우려 없어진다 하면서 좀 또 분위기 씹고 계속 어쨌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이제 아무튼 우리도 좀 강하게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내 테이퍼링이 이제 더 이상 소수 의견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좀 가능성 있는 의견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자가 연준 파월 의장 안티인가요? 왜 이리 이상한 사진을 올려놨죠? 어쨌든 하여튼 이런 모습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무튼 한국이 많이 빠진 거지 보시면 아시아 증시 전반이 막 빠진 건 아니다. 그죠? 중국, 일본은 0.1%씩 밖에 안 빠졌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와중에 유로존은 또 오늘도 신고가를 또 쓰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국장을 이제 좀 자세히 보긴 볼 건데요. 오늘의 특징은 그거죠. 변동성이 터졌다는 거. 변동성이 터졌다는 게 중요한 특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눈에 띄는 변동성이 터졌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예.
뭐 이런 구간 8월 5일, 8월 6일 뭐 이런 구간들 보세요. 봉의 길이도 짧고 뭐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낙폭을 제한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은 확실히 엄청난 급락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변동성이 좀 제법 컸고 제법 좀 요란한 하락이었던 거예요. 요란한 급락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표현을 안 썼죠. 지금까지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분봉 보면서 야 이거 봐라, 분봉 이거 너무 그 분봉이 딱히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지도 않고 너무 차분하게 빠지고 있어서 저는 이런 모습 보면은 오히려 안심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이제 요란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숏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오늘의 이런 급락은 저는 반기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숏을 보는 입장에서 저는 이거 오히려 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튼 좀 충격이 크긴 컸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7거래일 내내 빠졌는데요. 7거래일 내내 빠진 상황에서 이런 폭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솔직히 좀 그죠? 무리를 좀 많이 하긴 한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물론 오늘 무리했다라고 해서 내일 죽는다 뭐 이게 아니죠. 내일 반드시 반등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좀 힘을 좀 많이 썼다, 그런 의미에서 추격은 하면은 숏을 추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아무튼 오늘이 제일 심각했다고요. 오늘 변동성도 터지고 이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식었는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500 종목 상승, 300 종목 상승, 200 종목 상승, 200 종목 상승, 200 종목 상승, 400 종목 상승, 161 종목 상승. 오늘 아침에는 뭐 80 종목 상승이랬죠. 예, 그나마 장 막판에 약간 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그나마 이제 160 종목이나 된 건데,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좀 요란하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좀 오늘 좀 힘을 좀 많이 소진하긴 한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쯤에서는 이제 좀 그만 빠지고 반등 좀 해라, 반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오늘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성이 터진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까지 변동성이 터지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하락을 멈춘 모습이죠. 사실상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자빠진 건데, 일단은 하락의 원흉이었던 하나의 그 종목 하이닉스가 오늘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거는 제 생각엔 좀 어떤 의미가 있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아무튼 오늘 변동성이 터졌다는 게 좀 중요한 게, 제가 그 8월 4일날 급등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요란한 상승이다. 야 이거 봐라, 콜옵션이 막 500%나 터진다, 콜옵션을 개인들이 300억이나 사네 이러면서 굉장히 요란하다, 이렇게 요란한 건 좀 이 상승으로서의 의미가 제한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반대쪽으로 풋옵션 쪽에서도 좀 난리가 났다고요. 예. 뭐 변동성 지수를 보시더라도 보시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장중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장중 22% 상승하다가 결과적으로 윗골을 좀 달려서 마감하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 변동성이 좀 터졌다는 거, 오늘 풋옵션이 한번 완전 난리가 났었다는 거,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야 이거 뭐 풋옵션 오늘 시세 보니까 뭐 꼴랑 막 100%밖에 안 터졌네, 근데 무슨 변동성이 터졌냐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제가 만기일이었고 오늘이 이제 오늘이 월물 첫 거래일이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거죠. 월물 첫 거래일인데도 100% 터졌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움직인 거긴 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좀 풋옵션이 좀 무리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고, 또 그리고 아무튼 뭐 풋옵션들 측면에서 봐도 지금 일단 단기적인 저항권에 딱 왔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 행사가 412 뭐 요런 내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중요한 저항을 살짝 뭐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솔직히 뭐 다른 애들은 아직 안착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풋옵션들은 중요한 저항들까지 올라와 있어서 글쎄요, 뭐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는 조금 좀 어렵지는 않겠냐 뭐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듭니다. 선물지수 조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리플로 어떤 분이 물어보신 건데, 중요한 자리들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사실 그 지지와 저항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올해 내내 거래된 건데, 코스피 한번 보시면은 이 자리가 이렇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올해 내내 400에서 440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올해 내내. 예. 올해 내내 여기서 움직였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마치 그 물속에서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요. 위로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매물대가 있고, 아래로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매물대가 있습니다. 엄청난 지지선이 있고 엄청난 저항이 있고 그런 거예요. 뻑뻑합니다. 우리가 그냥 공기 중에서 뛰어다닐 때는
공기 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뭐 팔 하나 움직이는데 다리 하나 움직이는데 빽빽하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움직이기 힘들죠. 약간 지금 우리는 그 증시는 물속에 갇혀 있다 이런 느낌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자리를 갖다 붙여도 다 중요한 자리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자리들을 이 와중에 좀 굳이 꼽아 보자면 제 생각엔 이런 자리들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붕괴됐던 자리 이 대충 5단위로 이야기할게요. 5단위로 정확하게 뭐 이야기하면 점 뭐뭐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물속에 있는 그런 밀도가 빽빽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선입니다. 대략적으로 425. 왜 425냐? 결과적으로 이 위에서 7월 한 달 내내 단기 하락 추세 만들었잖아요. 이 단기 하락 추세가 버티던 자리가 425입니다. 그죠? 425가 깨짐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터진 거고요. 요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25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마디 가격이다 라는 거. 또 그리고 또 하나의 마디 가격은 415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5. 415란 가격은 어디서 나왔냐? 요날 저가 5월 13일 날 저가 대충 원래 414.2 뭐 이런데 대충 415 대충 5포인트 단위로 끊는 거예요. 지금 425 415 그 다음에 밑에 중요한 자리가 뭘까요? 넥라인 400이 될 겁니다. 그죠? 넥라인 400짜리 대충 요렇게 중요한 마디대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 뭐였다? 오늘 급락하면서 이 중요한 마디가의 어떤 지지력을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한 것 같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어디로 올라가도 다 저항이고 어디로 올라가도 다 지지고 그런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듬성듬성 라인을 그어놓고 대응하는 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대응이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들에 오면은 물량을 뭐 어떻게 해보시든지 하시고요. 그 전에 애매한 자리들에서는 제 생각에 현금 관리들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막 유럽도 신고가 가고 미국은 비리비리 하고 있고 막 한중일은 막 빠지고 있고 이런 이상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처럼 뭐 어떤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저 위에서 막 저처럼 이렇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몰빵으로 막 그냥 자신감 있게 뻐기셔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직 우리가 이런 숏을 보는 분들이 아직 고생이 완전히 다 끝났다. 아직 우리가 휘파람 불 때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을 보실 분들 좀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 적당히 좀 갖고 계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라인들 부근에 왔을 때 현금을 좀 제한적으로 좀 잘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모릅니다. 요즘 시장이 뒤통수 막 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반등 저도 뭐 낙폭과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또 낙폭과대를 생각한다면 모르죠. 시장은 또 어마어마한 폭락을 한 번 더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숏에 안 좋을 거라고 보긴 보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어떤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요한 라인들에 오면은 거기서 어떤 대응을 해보자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되고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뭐 단기 반등 정도 해줬으면 하는 건 저의 바람이고 반등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이 정도 모습을 아무튼 말씀드렸고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뭐 확실히 어느 정도 고점을 인식하고 빠지긴 빠졌죠. 뭔가 한번 쏟아지긴 쏟아졌습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어떤 중요한 라인까지 딱 터치하고 나서 진짜 중요한 라인까지 터치하고 나서 왔네요. 오늘 저점이 중요한 자리인 거 아시겠죠? 오늘 저점 자리가 붕괴가 되면 코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저점이 아니고 코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그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의미 없이 세력이 이렇게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 딱 아랫골이 달린 이런 자리들 잘 보시면은 매우 중요한 저항이고 지지력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자리가 붕괴될 때 또 변동성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유심히 잘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너무 요란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그래서 팔아제꼈는데 외국인들이 현물 팔아제낀 액수도 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선물도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이 정도 생각을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주봉을 보면 그래서 빠져야 될 때 빠져줘서 430을 이제 완전한 저항으로 인식을 했고요.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주봉상으로, 그죠? 주봉상으로 그래서 올해 내내 430을 놓고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430을 저항으로 인식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주 이렇게 음봉 보임으로 인해서 위쪽으로는 이제 상당히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월봉은 볼 거 없을 것 같고, 아직 8월 중순이니까요. 굳이 뭐 월봉 볼 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주봉이 그래서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금요일이니까 주봉들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환율은 어마어마했죠. 1169원까지 딱 터치를 했네요. 환율 결과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중요한 라인대들의 터치를 결국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런 라인들의 어떤 그 중요한 마디대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대략적으로 뭐 요런 자리 1145원이 중요하고 1160원이 하나의 마디대고 1180원짜리에 또 어떤 뭐가 있고 그 위에는 뭐 나중에 가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자리들에 와 있는데 이번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60원이라는 어떤 저항 자리를 일단은 돌파한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쉬어가야 될 때 잘 쉬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을 무리하게 쓰지 않고 차분하게 잘 가는 모습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단 뭐 좋아 보입니다. 1166원까지 오늘 하여튼 뭐 거의 1170원까지 올라갔다 왔네요. 굉장하네요. 예. 새로운 마디대로 올라섰습니다. 당장 올라섰기 때문에 뭐 아직 완전히 올라섰다라는 표현은 못 드리겠고,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서 또 60원을 또 밑으로 좀 내려왔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또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긴 할 텐데 일단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다음번 목표치는 이제 80원대가 되긴 될 겁니다. 하여튼 뭐 잘 해주고 있네요. 그죠? 예,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잘 올라가고 있고 모든 것은 하여튼 추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추세 가는 거대로 따라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약한 놈은 후려 까시고요. 강한 놈은 뭐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약한 놈은 매도하는 게 맞긴 맞겠죠. 예, 그래서 뭐 고버스 같은 경우 뭐 특히 뭐 딱히 뭐 제가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예, 저처럼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시세를 노리고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아무튼 들고 가셔서 수익을 누적시키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요. 그건 뭐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들 모두 투자 성향은 다르니까 난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이런 자리, 야 오늘은 좀 너무 과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비중 줄이셨다가 반등시 다시 물량 잡고 그런 플레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그럴 자신이 없고 그리고 뭐 환율이라든가 뭐 하여튼 한국 시장의 움직임이 너무 저한테 우호적으로 움직이니까 저는 일단 그냥 끝까지 안고 가겠다라는, 끝까지 물량 안 줄이고 계속 안고 가보겠다라는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가 더 현명한 대처였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겠죠. 시간 지나고 나면은 시간 지나고 나서 뭐 나중에 밝혀질 거고, 그거는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그 마음 편하신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긴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같이 자신 없으신 분들, 매매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기왕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 정도 뭐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그죠? 뭐 특별히 제가 뭐 유럽장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데 차트나 한 번씩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증시 좀 먼저 볼까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튼 여기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되고 있죠. 중국 상해종합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 정책 불확실성 이슈로 요날부터 빠지기 시작한 건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 돼서 지금 여기를 3거래일째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하락하고 있네요. 아무튼 여기 어디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중국도 일단은 뭐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양봉이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슬금슬금 정말 빠지고 있는 거죠. 뭐 체크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은 말도 할 것도 없이 너무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뭐 계속 뭐 고점 낮아지고 있고, 반등시 매도죠, 얘도. 아무튼 얘도 뭐 잘 죽고 있다. 다만 이제 웃기는 건 요즘에 이제 뭐 유로존이 너무 강하다는 거. 네. 유로존이 결과적으로 여기를 넘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로존은 강하다. 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차가 다른 겁니다. 이 다같이 온도차가 그래도 뭐 다같이 냉탕에서 놀거나 다같이 온탕에서 놀거나 하면은 대응이 훨씬 쉬워질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무튼 우리가 헷갈리는 점이긴 한데요. 한 놈은 완전 온탕, 열탕 뜨거운 물에서 놀고 있고, 한 놈은 완전 냉탕에서 놀고 있고, 얼음물 떠다니는 물에 놀고 있고, 이러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냐? 각자, 그죠? 냉탕인 놈은 찬물이라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고, 온탕인 놈은 뜨거운 물이라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 빠졌다라고 해서 유럽이 빠진다고 여기다 대고 숏 잡으면은 그건 조금 위험하겠죠, 지금은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모습들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위치들 한 번씩 체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거 한 번씩 또 보면 되겠죠? 달러는 확실히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긴 한가 봅니다. 일단 오늘까지 한 번 더 빠지고 있네요. 여기 어딘가를 어떤 저항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일단 나오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유로화라든가 달러화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보면 여기가 일단 저항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에서 놀겠다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 오늘 밤에도 만약에 달러가 이렇게 장대 항공으로 또 치고 올라갔으면은 한국은 투매의 가능성도 월요일날 좀 더 심각한 언더슈팅 뭐 이런 거의 가능성이 좀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한국의 하락은 아무튼 좀 그죠? 약간 좀 아무튼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페이크성일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는데 달러 인덱스는 이제 약간 상승이 좀 제한되는 듯한 모습, 물론 마감이 돼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직전 고점 부근에 이런 저항에서 비리비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오늘 한국 급락하면서 원화는 급등했으니까 어쩌면 오늘 한국장의 움직임이 약간 페이크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한국장 의미는 있다고요. 하락의 강화로서의 의미는 있긴 있다고요. 근데 아무튼 오늘의 폭락이 개인들을 숏 포지션으로 몰아넣기 위한 하방몰이 약간 뭐 그런 페이크성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이거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좀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달러하고 요즘 금리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죠. 금리도 그렇게 가고 있네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체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자, 미국 시장 변동성 같은 경우는요, 참고로 이제 그 안 그래도 이것도 리플 어떤 분이 남겨주셔서 저도 기억이 났는데, 다음 주가 옵션 만기주입니다. 다음 주가 미국 옵션 만기주거든요. 지금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너무나 급속한 시간에 변동성을 좀 많이 죽인 측면이 있어요. 솔직히 좀 너무 과하게 좀 이 변동성을 죽인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정도가 강했거든요. 다음 주 만기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면은 뭐 빠르면은 뭐 다음 주 뭐 후반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늦으면 어쨌든 미국 만기가 끝나고 나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정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침 다음 주가 우연찮게인지가 아니죠. 우연찮게가 아니죠. 필연적인 거겠죠. 하여튼 다음 주가 옵션 만기주니까요. 미국 옵션 만기주니까 아마 다음 주에 제 생각에 일단은 뭐 저점을 다지는 흐름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드릴 이야기는 일단 다 드린 것 같네요.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주봉들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오늘 뭐 내 포지션대로 시장이 좀 움직였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기분 좋다, 축포를 불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가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계속 그 마음의 차분함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월요일은 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주 화요일 날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